자, 이제 메뉴를 만들 건데, 자, 메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 개념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간단하게라도 그래도 뭐 100%는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메뉴를 구현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 물론 카카오뱅크는 여기 보면 카카오뱅크 윤리경영 세소식 여기 보면 2차 메뉴, 3차 메뉴가 다 있는데 그것까지 구현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은행 소개, IR 투자, 상품 안내, 고객센터 뭐 요 정도만 구현할 거고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관련 사이트라는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메뉴로 묶었거든요. ULLI.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자도 여러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만 봐서는 얘가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몰라요. 보시면 얘네 같은 경우는 로고도 이렇게 묶었고 그 다음에 아이템들도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LI로 다 묶었어요. 뭐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좀 처리하기가 편할 수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짝딱 분리해서 보는 걸 좋아해서 역할별로 분리를 시킬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로고 박스 했으니까 DIV에서 자, 뭐 메뉴를 일관성 있게 가져가겠다 하면 메뉴 박스라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메뉴 박스라 써도 되고 아니면 메뉴 1이라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메뉴 박스라 써볼까요? 저는 메뉴 박스 1이라 그냥 쓸게요. 뭐 1 안 붙여도 돼요. 그냥 메뉴 박스라고만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왜 제가 1이라고 붙였냐면 메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또 다른 곳에 존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1차 메뉴밖에 안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만 나중에는 뭐 메뉴가 여러 군데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얘네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거는 이름 같은 경우는 참고를 많이 해보세요. 여기 보면 내부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div로 해놓고서는 엘리먼트는 div로 해놓고서는 내부 아이템이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건 내부라는 건 알고 있는데 태그를 이제 이렇게 쓴 거죠. 근데 div를 썼다 해가지고 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div를 썼기 때문에 여기다가 얘네들이 클래스로 내부 아이템이다 이런 식으로 써준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쨌든 메뉴 박스라고 쓸 거고요. 저는 ULLI 곱하기 몇 개냐면 총 4개죠. 4개. 왜냐면 얘는 따로 분리할 거기 때문에. 자, 곱하기 4개, 그 다음 A, href, 샵. 얘네 1차 메뉴 아이템.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여기 UL에도 이름 붙이고 LI에도 이름 붙이고 막 각각 이름 붙였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좀 CS 작업 자체를 조금 편리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단순한 거 같은 경우는 굳이 매번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테일인드 방식으로 접근해서 작업을 하면 더더욱이나 매번 클래스로 접근해서 작업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이름을 덕지덕지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겠다. 그럼 내부 아이템만 정확하게 선택하겠다 하면 뭐 원하는 것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한 감은 있죠. 나중에 이건 2차 메뉴나 3차 메뉴 있을 때 좀 이제 위력을 발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메뉴가 완성됐는데, 자, 근데 메뉴가 한 줄로 눕혀야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클래스를 여기다 부여할 거예요. 여기다. 자,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한 줄로 눕죠. 그리고 지금 메뉴 박스라는 거는 컨테이너의 자식인데 그냥 자식이 아니라 플렉스 컨테이너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 배경색 칠해보세요. 무조건.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수직 정렬하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식이 엄청나게 많아요. 얘한테 플렉스를 한 다음에 얘한테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줘도 되고 아니면 UL한테 플렉스 해가지고 얼라인 아이템 센터 줘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를 딱 보게 되면 제가 지웠네요. 이 녀석을 딱 보게 되면 얘는 자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요 부분을 클릭했을 때도 지금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얘네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냐면 여기 보면 2차 메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2차 메뉴를 얘네들은 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제어를 해놨는데 얘가 여기를 클릭한 걸 벗어나게 되면 얘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해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도 아니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UL은 지금 얘의 자식이죠. 근데 얘는 높이가 있지만 얘는 높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배경색 칠해보면 반드시 알 수 있다 했죠. 그죠? 눈으로만 봐서는 얘가 높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hfu를 이렇게 전달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높이가 생기겠죠. 그렇죠? 높이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li한테 li 하나만 딱 선택을 해봅시다. li가 아니라 a. 자, a 엘리먼트를 선택할 건데 여기다가 bg 블루 300 이렇게 칠할 거예요. 자, 근데 왜 li가 아니라 또 a일까요? 보통 li한테 뭐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선택하는 요소는 a란 말이에요. li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엘리먼트가 공간이 높이가 많아야지만 여기까지 마우스 커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한테 높이를 주는 방법. 지금 UL은 플렉스죠? 그러면 li한테는 높이가 있을까요? 있어요. 왜냐면 이제 플렉스니까 플렉스 아이템이니까 높이가 있죠. 근데 얘는 높이가 없잖아요. A 엘리먼트는. 그래서 강사가 얘한테 H풀을 주려면 줄 수는 있지만 전달이 안 되죠. 왜? A는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니까. 그래서 이걸 연쇄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자주 안 하다 보니까 하나 하면 하나 까먹고 하나 하고 하나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건 저는 TMI이긴 하지만 제가 테니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레슨을 받아보면, 테니스 레슨을 받아보면 강사님이 뭐 이거 얘기하면 이거 까먹고 저거 하라면 발이 안 움직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꾸준히 레슨을 받으면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잘못했고, 아 이거 이렇게 했구나, 계속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테일윈드도 계속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이거 몇 번 했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똑같은 것만 진짜 한 20번 넘게 했단 말이에요. 20번, 30번 넘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박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면 전달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저는 블럭 줘도 되는데 플렉스를 할 거예요. 플렉스. 그러면 얘가 높이가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죠? 보이죠? 자, 혹시라도 했는데도 전달이 안 된다면 이게 렌더링이 안 돼서 컨트롤 시프트 7 딱 누르면 재렌더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재렌더링을 해주면 가끔씩 반영이 됩니다. 어제도 이제 인터넷이 갑자기 끊기고 막 크롬 브라우저가 안 돼가지고 코드펜이 막 먹통이었는데, 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아이템즈 센터 줘가지고 마찬가지로 수직 정렬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패딩도 PY 해가지고 한 얼마큼 줄 거냐면, 뭐 내가 만약에 이게 숫자로 주는 게 너무 어색해서 잘 모르겠다면 진모드 사용해도 돼요. 진모드를 해가지고 뭐 나는 픽셀로 18픽셀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PI 해가지고 18픽셀. 자, 근데 이제 PI 한번 4라 해볼까요? 4. 이게 또 안 먹네요. 좀 제 렌더링 좀 해볼게요. PY4 플렉스 아이템즈 비지블로 좀 지워볼게요. 봐봐요. 끝. 됐네요. 자, PY3이라고 그냥 써볼게요. PY죠. PX 줘야죠. PX. 자, PX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양쪽을 벌려야 되니까. 4, 5, 20. 왜냐면 얘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다 20픽셀 이렇게 줘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니면 더 줘도 되고 25.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여를 했는데, 강사님 저는 이게 매번 이런 식으로 부여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것 좀 꿀팁 알려드릴게요. 코드펜에서 A 엘리먼트한테 동시에 어떤 이제 뭐 속성이라든지 그런 걸 부여해야 된다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 여기 있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요 부분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이제 복사했던 거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반영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부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다 이제 배경색 지울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물론 클래스로 여러분들 죄다 이렇게 작업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했을 때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칫하면. 그렇죠?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쓰는 게 너무 번거롭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 고집하지 않아도 돼요. 자, 제가 이거는 하나만 남겨둘게요. 하나만. 그래서 여러분들 보라고 하나만 남겨도 되니까, 자, 만약에 나는 이걸 이렇게 안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뉴 박스 1이라는 녀석 있죠? 그럼 얘 선택해서 UL, LI, A 선택해서 여기다 뭐 하면 돼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고, 그 다음에 높이 마찬가지로 100% 주고, 그 다음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주고,
그 다음에 패딩, 뭐 패딩 인라인이 있죠. 인라인. 이게 이제 X축이라 했으니까 뭐 이걸 25픽셀 주고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게 어려우면, 이게 너무 귀찮고 번거롭다 하면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메뉴 자체를 우측 끝으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얘 메뉴들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얘네들 우측 끝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우측 끝으로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제가 div를 하나 더 넣을 건데, 자, div를 넣고 클래스 한 다음에 여기다 뭘 넣을 거냐면, 자, 성장성을 의미하는 플렉스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플렉스 그로우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비즈레드 일단 307 해볼게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지금. 자, 근데 여기다가 플렉스 그로우라고 문법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이시나요? 자, 그로우가 성장성이라 했죠. 그러니까 주어진 공간 안에서 부족한 공간을 메꿀 때 사용하는 속성이 플렉스 그로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나머지 공간을 얘한테 다 부여했기 때문에 얘가 빈 공간을 차지해서 얘 우측 끝으로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도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다, 나는 HTML 쓰는 게 너무 귀찮다. 자, 그러면 마진의 기본값은 뭐라 했죠? 0이라 했죠. 그죠? 근데 왼쪽에 마진 레프트를 오토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 손을 놔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ML 오토가 뭐냐면 마진 레프트 오토예요. 그러면 이 메뉴 박스 전체가 왼쪽에서 손을 딱 놔버렸기 때문에 우측 끝으로 아예 이동돼요. 근데 정확하게 우측 끝, 왼쪽에서 손을 놨다기보다는 마진 라이트가 0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붙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진 라이트가 레프트가 작동되고 있을 때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진 레프트 오토는 그냥 손을 놓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우측 끝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우스로 올렸을 때 밑줄만 그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테일인드 문법으로 있어요. 테일인드 문법으로 만약에 내가 밑줄을 긋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호버라고 쓴 다음에 콜론 쓰고 제가 그냥 텍스트 레드라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면 이게 뭐냐면 마우스로 올렸을 때 못하나요? 텍스트 레드. 그러면 호버 콜론 텍스트 레드 하면 자 이렇게 바뀌어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테일인드 문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이렇게 검색해보면 데코레이션 언더라인을 줘야 되는데 언더라인이 기법이 뭐래요? 요거래요. 아, 그러면 언더라인이라는 문법이 요거니까 호버했을 때 언더라인은 요런 식으로 주면 되는구나.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CSS 작성을 안 해도 밑줄을 생기게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죠? 밑줄 나오는 거. 그죠?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무 긴 거 같다 라고 하면 그냥 여기다 뭐 하면 돼요? li한테 호버했을 때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이렇게 쓰는 거죠. 왜냐면 지금 제가 여기서 호버했을 때 li한테 호버한 게 아니라 a한테 호버했을 때 언더라인을 칠해버린 거잖아요. 테일인들은 이런 단점이 있어요. 호버라 쓰면 대상 엘리먼트 얘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얘밖에.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li한테 마우스 올렸을 때 그의 자식은 a는 이렇게 바뀌어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더 좋은 거죠. 요게. 그쵸? 자,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a가 너비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보라는 의미니까 제가 남겨둘게요, 일부러.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면 된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하나. 이게 너무 밑줄이 딱 붙어있다. 근데 밑줄 딱 붙어있는 게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카카오뱅크는 밑줄이 딱 붙어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붙어있죠? 이렇게. 근데 나는 붙어있는 게 싫다 하면 여기 위에 HTML 자식인 바디한테 뭐 하면 되냐면 텍스트 언더라인 포지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문법이. 자, 이거를 언더라는 속성을 딱 주게 돼요. 언더라인 아니에요. 언더라는 속성을 딱 부여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보이죠? 그러니까 밑줄이 딱 붙는 게 아니라 살짝 텍스트를 기준으로 살짝 떨어지게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밑줄이 딱 붙는 게 싫으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뉴까지 한번 같이 만들어 봤어요.